자, 그럼 5,000원 얘기 여기까지 하고 네. 이제 점점 금액을 높여서 야. 10,000원, 대망의 네, 10,000원으로 가볼까요? 원짜리로. 네. 사실 이 화폐의 주인공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있고 아쉽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10,000원은 모두가 그냥 다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인정. 네. 왜냐하면 뭐 조선의 대표적인 그런 애민 군주고 또 대표적인 성군이 또 세종대왕이잖아요. 자, 일단 세종대왕의 이 뒷면에는 얼굴 뒤에 배경을 봐주시겠어요? 봉우리가 막 이렇게 있죠? 오봉. 1월 아, 1월 그죠, 그죠. 오봉. 1월 오봉도. 1월 오봉도는 왕 뒤에 있는 병풍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1월 오봉도 자체가 가운데 왕이 있어야지만 완성되는 그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왕을 상징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뭐 덕수궁에 가신다던가 뭐 아니면 창경궁, 뭐 경복궁에는 뭐 긍정전 거기 꼭 1월 오봉도가 이렇게 있죠. 자, 그럼 1월 오봉도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딘가 한글이 있을 거예요. 자, 어딘가 이 훈민정음이 있죠? 네. 뒷배경에. 그렇죠. 이 10,000원 뒤에. 근데 혹시 이 10,000원 뒤에 이 훈민정음 어떤 작품일까요? 읽어보시면 뿌리 깊은 나무. 맞아요. 뿌리 깊은 나무. 오, 드라마를 여기서 벌써 만들어 버렸네. 아, 맞아요. 세미 깊은 물. 어. 자, 이런 식으로 용비 어천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비 어천가는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훈민정음으로 최초로 만든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시죠, 시. 아, 그럼 우리 뿌리 깊은 나무를 멋있게 한번 우리 선수님이 네? 멋있는 그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림으로 꽃 좋고 열매가 많으며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마르지 않고 내를 이루어 바다로 간다. 이제 나무가 뿌리가 단단하고 그런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저로 샘이 깊은 물은 마르지 않고 결국 넓게 바다로 간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결국 조선 건국의 정당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이 건국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왕조였고 그렇게 해서 건국이 된 거다. 조선 건국을 찬양하는 그러한 서사시입니다. 뒷면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역시 세종대왕 하면은 장영실이 생각이 나고 네. 과학기술의 발전 생각나시죠? 자, 그럼 제일 크게 그려져 있는 이건 뭘까요? 맞아요. 혼천이. 혼천이. 천체 관측을 보는 혼천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 조선 사람들에게 이 하늘이라든지 천체 관측이 왜 중요했냐면 농업 국가이기 때문에 하늘을 보고 별자리를 보고 계절을 이렇게 좀 셈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천체 관측이 그렇게 중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체 관측과 관련된 이 혼천이가 있고 뒤에 혹시 별자리 보이시나요? 별자리군요. 혹시 선생님 아시나요? 권 선생님? 별자리 이름요? 네. 되게 길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 이제 막 머리를 쥐어짜고 제가 막 암기하게 하거든요. 잘 모르겠습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 천상열차. 천상열차 분야지도. 요 그림이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이요?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는요. 고구려의 천문도를 본따서 그렸다라고 하고요. 그럼 이 하늘은 고구려의 하늘이라고 합니다. 고구려의 하늘이요? 네. 그래서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에 이런 과학적으로 이 별자리가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세차 운동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면 대략 약 474년이 나온다고 해요. 자, 여기서 그럼 퀴즈. 474년이면 고구려 무슨 왕일까요? 고구려의 대충 맞춰보세요. 광개토대왕이요. 광개토대왕 가까웠어요. 광개토대왕이 광개토대왕 아버지. 광개토대왕의 아들. 아들. 그죠? 장수왕. 네, 장수왕 맞아요. 오. 이야. 장수왕. 장수왕 때의 고구려의 하늘을 담은 모습이라고 이 별자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전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천문도를 이어서 이제 조선에서 이것을 기록을 한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쭉 있습니다. 이 고구려는요. 별자리를 되게 잘 봤던 나라였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제 견우직녀도 같은 데 보면 북두칠성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별자리의 이런 동그라미의 크기로 별자리의 밝기를 또 표현했다고 합니다. 오, 북두칠성은 보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여기 혼천이 요 끝에 쪽에 그런 걸 볼 우와. 거예요? 북두칠성 국자같이 생겼잖아요. 아, 뒤집어진 국자 있네요. 맞아요? 진짜 저는 그건 몰랐지만 맞는 것 같습니다. 우측 상단에 아. 유일하게 아는 북두칠성은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별자리가 있고요. 그럼 별자리와 관련해서 천체와 관련된 옆에 뭔가가 있죠. 전 처음에 대포인 줄 알았어요.
아, 약간 그럴 수 있겠다. 박격포 느낌. 네. 약간 레이저 나올 것 같은 느낌. 이게 약간 사다리도 있어 보이고요. 자, 이것은 보현산 천문대에 있는 과학 천체 망원경입니다. 아, 망원경. 네네. 거기 가봤는데도 이거를 몰아보다니. 네. 근데 모를 수 있어요. 저도 몰랐어요. 자, 이게 이제 정말 이제 국내 최대 규모의 1.8m의 광학 망원경인데요. 이 보현산 천문대 과학 천체 망원경으로 이게 뭐를 발견했냐면 2011년에 거대 질량의 블랙홀이 이 별을 삼키는 과정을 이 망원경으로 목격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청산열차 분야지도와 관련해서 최근의 과학 기술을 이렇게 좀 넣음으로써 뭔가 이런 세종대왕 때 이런 천체 과학 기술이 지금도 이어진다라는 뭐 그런 의미로 넣은 게 그런 아닌가 의미로. 싶어요. 네. 저는 진짜 사실 돈을 쓸 줄만 알았지. 이렇게 자세히 네. 보고 의미를 알아가는 게 또 너무 재밌네요. 아, 예.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 심사인당 5만 원으로 가볼까요? 5만 원. 여러분들이 왠지 가져가고 싶은 그런 느낌. 자, 마지막 5만 원. 예. 자, 일단 5만 원권에는 이제 유일한 우리 화폐 속 유일한 여성. 제가 이제 신사인당을 사실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이 신사인당을 처음으로 5만 원권 화폐로 이제 지정을 했을 때 약간 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니, 여자로 한 것까진 좋은데 왜 현모양처의 상징인 신사임당이냐? 불편하다. 네. 그렇죠. 저도 그 부분에서 좀 신사임당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사임당은 현모 양처가 아닙니다. 현모양처가 아니라고요? 네. 현모양처의 대명사잖아요. 다 그쵸. 채웠네 우리. 오늘 제가 그 부분을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정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심사임당이 막 율곡이의를 가르치고 막 어진 어머니 현모는 인정, 네. 현모. 양처가 아니다. 아. 심사임당은 조선시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오히려 양처가 아니라 악처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사실 이 부분은 심사임당과 이원수와의 관계를 좀 살펴봐야겠죠. 부부관계를. 일단 먼저 율곡이가 어머니를 좀 칭송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평소의 삶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기록해 놓은 작품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선비행장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선비 행장에 따르면 아버지는 성품의 기계가 크고 호방하여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가정 형편이 어려웠다. 경제관념이 아버지. 조금 떨어지셨던 아버지였다. 네, 그러니까 솔직히 좀 돌려서 아버지를 깠네. 그죠. 디스했네요. 아버지를 네. 좀 디스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원수가 아무래도 이렇게 좀 뭔가 좀 야무진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원수는 과거 시험에 여러 번 낙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심사임당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똑똑하고 심사임당도 정말 어떻게 보면 엄친딸이기 때문에 심사임당의 아버지가 오히려 좀 부족한 사람을 사위로 맞아들였다.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심사임당을 이제 처가살이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원수를 이제 남편으로 이제 사위로 맞아들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실제로 심사임당과 이원수는 실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해요. 이제 신사임당이 사실 워낙 똑똑하고 완벽한 그런 인물이니까 이원수는 이제 그게 싫은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원수는 심지어 바람을 피는데 그 고을에 주막 권 씨와 막 호방하고 술을 잘 마시고 욕도 막 잘하는 그런 호방한 스타일의 권 씨랑 바람을 폈다고 하죠. 하필 또 권씨예요. 상반된. 근데 심지어 그 권 씨랑 바람을 피는 것도 끝나지 않고 아예 그냥 집을 나와서 살았대요. 두 집 살림을 차렸군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신사임당은 7명의 이런 자식들을 스스로 혼자서 키운 거예요. 근데 자식을 키우는데 좀 생계가 힘들어져서 심사임당의 그림을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다 교육시켰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심사임당은 양처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보면 워킹맘 아닌가. 그렇네. 워킹맘이죠. 그렇죠. 교육에 힘썼던 정말 생활고를 이겼던 워킹맘. 자, 그리고 사실 심사임당과 이원수와의 관계가 또 하나 또 남아져 있어요. 율곡이의 기록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잘못하는 일이 있거나 틀린 말을 하면 즉시 조목조목 반박했다. 신사임당도 T예요. T.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율곡이가 T인 거죠. 근데 요즘도 솔직히 여러분 부모님이 이렇게 딱 아버지가 얘기할 때 어머니께서 너무 조목조목 반박하면 집에 어떻게 되나요? 이제 큰 소리 나죠. 화목해요. 언성이 높아지죠. 화목해지나요? 네. 아 그런가요? 집에 나가시거든요. 아 그런데 지금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에는 성리학적인 가부장제에 막 오지 그쵸. 지아비가 말하는 것에 토를 달아 그런 상황인데 조목조목 반박을 하니까 아. 이원수도 이제 힘들었을 수도 있죠. 그럴 수 그랬을 수 있겠다. 있겠네요. 두 번째는 조선시대는 또 어떤 사회입니까? 시월드, 시집살이가 당연한 시기였습니다. 네. 조선 후기가 되면 친용제도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네 집에서 이제 첫날 밤만 지내고 그 여자는 그냥 그 시댁의 귀신이 되어라, 오지 말아라, 뭐 그런 시기였어요. 출가 그래서 외인일 네, 되는. 얼마나 좀 맴짓이냐면 추석 때 반복이라는 풍습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엄마랑 딸이랑 서로 중간에서 만나서 반나절만 3시간 정도만 떡 같은 거 나눠 먹고 얘기 나누고 다시 돌아가네. 해가 지기 전에 돌아가. 면회 시간처럼. 네. 그니까요. 그 정도로 친정엄마랑 만날 수밖에 없는, 아니면 이제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 몸조리 할 때만 친정엄마가 한 번 오는 막 그런 식이었는데, 그런데 심사임당은 시집살이도 안 했습니다. 심사임당이 사는 곳이 어디였죠? 오죽헌. 오죽헌. 오죽헌은 심사임당의 친정이에요. 아. 그러니까 시집살이도 하지 않았다. 처가살이를 했나요? 그렇죠. 이원수가? 심사임당의 친정에서 살았다라는 거죠. 야, 이쯤 되면 이원수 씨의 마음도 저는 살짝 살짝 이해도 조금 됩니다. 네.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기준에서는 네. 확실히 양처는 아니다. 엄마로서 현모까지는 괜찮지만 양처는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좀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5천 원에다가 이제 5만 원까지 이렇게 꼭 이렇게 이관왕으로 어머니와 아들을 넣었어야 된다, 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심사임당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해보니까 좀 매력 있는 인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시절 진취적인 여성 네, 인물. 진취적인 여성 인물. 신여성이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인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심사임당을 현모양처로 기억을 하고 있는 걸까요, 과연? 율곡이를 너무나도 잘 키워내서 율곡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율곡이인이 서인인데요. 나중에 서인의 제자급인 송시열이 이 이의를 너무 칭송하는 그런 추앙하는 과정에서 이의 어머니인 신사임당을 현모양처로 막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기록물이 있고, 황당하게도 일제강점기 때 이런 식의 제국주의에 순종하는 여성상, 여성은 현모양처여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때 당시 마사나오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 양처 현모란 말을 처음 썼습니다. 양처 현모. 뭐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좋은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막 어필을 하면서 그 상징으로 심사임당을 내걸어요. 근데 우리도 위인이니까 그래, 우리도 심사임당처럼 현모양처가 되자. 그래서 결국 일본이 원하는 건 뭐였냐? 태평양 전쟁 이후로 이제 학도 지원병제가 1943년에 이제 이행을 하는데, 우리 아이를, 자식들을 제국주의에 이렇게 학도병으로 보내는 그런 숭고한 어머니가 되자, 막 이런 식으로 현모양처를 계속 어필을 한 거예요. 가스라이팅한 거네요. 이제.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막 투쟁하는 여성보다는 이런 식의 현모양처가 순종적인 여성상으로 그렇게 계속 어필을 했고, 우리도 지금까지 심사임당은 현모양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이 뒷면에는요, 의외로 신사임당과 관련이 없는 그냥 그 시기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대를 대표하는 그림인데요. 이 조선 중기의 매화 그림 중에 유명한 어멍용의 월매도입니다. 월매도. 보시면요, 쭉쭉 뻗은 월매가 그려져 있는 월매도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신사임당의 작품이 아니라는 거. 어멍용의 월매도. 자, 그리고 이쪽 옆으로 좀 보면은 풍죽도라는 게 있어요. 이 풍죽도는 이전의 풍죽도인데 약간 비바람이 쳐도 약간 그거를 막 버티는 뭐 그런 식의 풍죽도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대나무의 기계를 보여주는 네. 건가요? 그래서 아마도 이 앞에도 이렇게 초충도를 놓고 뒤에도 이 또 심사임당의 그림을 너무 많이 넣으면 조금 너무 한쪽으로 쏠린 것 같아서 이렇게 뒤에는 다양하게. 그때 시대의 다른 그림을 넣은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오. 진짜 5만 원까지 쭉 알아봤는데 네. 저는 정말
이렇게나 돈을 자세히 본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갑을 꺼내기 바빴거든요. 그렇죠. 아, 네네. 네. 아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지폐가 네. 10만 원권 나온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10만 원권 나오면 뭐 김구 선생님 이렇게 음. 위인분들이 거론이 되긴 하던데 네네. 선장님이 보시기에는 아. 어떤 인물이 10만 원권에 그려질까? 네. 일단은 시대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조선시대 조선 국한된 위주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고대 인물은 네. 표현하기가 이제 표준 영정을 좀 표현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저는 근현대사로. 근현대사로 넘어와서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중근 의사, 김구 선생님 뭐 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살짝 말씀 주시기는 했는데 그 화폐에 들어가는 인물을 정하는 게 딱히 네네. 어떻게 정해진 절차가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사실 심사인단 부분도 여성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이제 많았고 네. 그래서 그 후보군 중에 유관순 열사도 있었고 뭐 장영실 그러니까 신분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뭐 의견도 있었고 그 부분에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10만 원권을 이제는 요즘은 우리가 투표를 하기가 쉽잖아요. 네. 뭐 전자민주주의 이래가지고 대국민 투표로 뽑은 건 어떨까 또 이런 것도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아요. 진짜요. 약간 네. 진짜 말씀 주신 것처럼 대국민 투표. 대국민 네. 투표. 10만 원권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그쵸. 이렇게 IP 인증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작하지 않게 그렇게 해가지고 대국민 투표를 하는 건 어떨까? 그것도 너무 의미가 있을 것 그것도 같습니다. 좀 흥미로울 것 같아요. 국민이 만드는 10만 원권. 네. 좋네요. 네, 오늘 이렇게 화폐 속 위인들의 이야기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선장님 오늘의 강의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제가 오늘 한 이야기가 화폐 속 역사 이야기잖아요. 네. 너무 우리 주변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라는 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역사는 항상 가까이에 있다. 네. 역사는 항상 가까이 있다. 네. 역사는 우리 뒷주머니 지갑 안에도 있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두 분 이렇게 역사 이야기 해봤는데 사실 역사라고 해서 인욱 씨 좀 긴장했잖아요. 그렇죠. 어땠어요? 저는 항상 역사라는 단어만 나오면 긴장하고 네. 그러거든요. 식은땀을 흘리잖아요. 어려우니까. 오늘은 어땠나요? 그래도 이 돈 얘기랑 같이 해서 그런지 조금 쉽고 또 재밌었고 그렇죠. 이 숨은 거 찾다가 보니까 시간도 금방 가는 것 같고 뭔가 솔깃하죠, 그렇죠? 맞아요. 돈. 저도 사실 여기에 나온 인물들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한 번 더 보게 되네요. 사실 이제 누가 누군지 이름만 알고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는 몰랐는데 이게 하나 두 개 연결되다 보니까 좀 재밌고 아까 사실 가출 이야기 나오면서 다 인간적인 면들이 또 있었구나.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한테도 이것도 스토리를 좀 더 재밌게 맞아요. 이야기해주고 싶다는 아이들에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설날쯤에 화폐 스페셜 이렇게 수업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황을 찾은 학생에게 1,000원 세배도 주고. 네. 네, 이거 예산이 필요하겠네요. 네. 네. 오늘 정말 무심코 지나쳤던 화폐 속의 위인들 재밌는 이야기, 역사 이야기 함께 해봤는데요. 그럼 다음 주에도 어떤 지식항에 떠날지 기대해 주시고요. 외치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찾아라 보물지도!